마이크 잘 나와요? 자, 오늘은 진지한 이야기 하려고 방송을 켰습니다. 우선 알고 계시는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주 전부터 제 채널에서 격기상반, 에반게리온, 귀멸의 칼날, 다레오람 등 표절 의혹을 다루고 있던 영상들 전부가 내려갔는데요. 표절 관련 영상들이 어디 갔냐, 왜 내려간 거냐, 많은 분들께서 표절 영상들이 사라진 이유에 대해서 물어봐 주셨는데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고자 이렇게 실시간 라이브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대체 왜 표절 관련 영상들이 내려가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표절 의혹이 제기된 작품들에게서 항의를 받았다거나 저작권 관련해서 신고를 받았다거나 하는 등 외압이 있었던 거는 전혀 아니고요. 그냥 아무 일도 없었는데 저 혼자서 제 의지로 다 내렸습니다. 사실 제 영상에서 다뤄졌던 많은 표절 의혹 제기 작품들이 문제가 제기된 부분이 수정되거나 징계 처리 혹은 연재가 중단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저는 이게 단순히 누군가의 덕택으로 인해 어떤 정의 구현을 했다기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그 논의가 반영된 방향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간 것이라고 믿고 싶어요. 이렇게 반드시 다수의 논의가 필요한 표절이라는 것에 대한 토론이 실제로도 많은 것들을 바꾸어 나가는 모습들을 보면 표절 의혹이 제기된 작품들에 대해 이것이 정말 표절인지 아닌지를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은 역시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된 이유는 세 가지예요. 먼저 첫 번째는 아무리 제가 중립적인 입장으로 영상을 만든다고 해도 건전한 토론의 장이 아니라 원색적인 비난의 장이 생성되어 버린다는 것을 느꼈어요. 표절 의혹은 그 여부에 대해선 언제나 100% 확신할 수 없는 것이기에 저는 영상을 만들 때 다른 영상보다도 훨씬 더 큰 신중함을 가지고 접근해 왔어요. 혹시 내 영상이 한쪽의 입장에만 너무 치우쳐 있는 것은 아닌지, 혹은 정답을 정해놓고 주입시키는 것은 아닌지 등 보는 사람이 직접 자신의 생각을 통해 표절 여부를 판단하여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제가 해당 영상들을 만들어온 목표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댓글창을 보니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양상들이 보여지더라고요. 표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아니라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서로의 의견을 교환한다기보다는 자신이 맞다고 생각하는 쪽의 의견이 아니라면 맹목적으로 서로를 비난하는 모습들이 보였고, 시청자들끼리 비난뿐만이 아니라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들에게도 굉장히 원색적인 비방과 조롱들이 쏟아지는 모습을 봤어요. 이걸 인지한 순간부터는 항상 고정 댓글과 영상 인트로에 영상 내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과 비방을 자제해달라는 문구를 기재해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러한 1차원적인 폭언과 비방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영상들의 댓글창을 제가 완벽하게 통제하고 관리할 수 없을 것 같다는 느낌을 계속 받았어요. 결국 이 영상들의 댓글창은 제가 추구했던 것과는 다른 형태가 되어버렸고, 표절을 진짜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이 정의롭냐 그렇지 않느냐를 떠나서 어쨌든 제가 한 개인을 원색적으로 비방하게 만드는 장을 만드는 것에 일조했다는 건 분명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그 비난의 대상이 작가 개인을 향한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과 혹은 반에서 구성원 모두가 힘을 모아서 만든 작품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때랑 여러분 혼자 만든 작품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때, 여러분은 이 두 상황 중 언제 더 그 비판이 크게 와닿는다고 느끼세요? 당연히 후자일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면 비난의 대상이 내가 소속된 집단일 때와 오롯이 나 혼자일 때는 그 차이가 매우 크거든요. 제가 정말 존경하는 유튜버 중에 알간지님이라고 계세요. 해외 이슈와 영어를 다루시는 분이신데 그분께서 했었던 인터뷰를 제가 챙겨보다가 이런 말씀을 봤어요. 영상을 만들 때 항상 자신이 하고 있는 것이 개인을 향한 비난인지 사회를 향한 비판인지를 항상 고민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정말 많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도 정말 개인이 아니라 사회를 향한 비판만을 하고 있는가? 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고, 그럴 때마다 이 표절 관련 영상들이 계속해서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표절이 자행되는 사회를 비판하고자 했지만 결국 표절을 한 작가 개인에 대한 비난이 되고 있는 거
것은 아닐까 하고요. 얼마 전에 저한테 다른 버추얼 유튜버들의 사생활에 대해 다루어달라거나 어떤 사건에 대해 다루어달라는 등의 요청들이 들어왔는데요. 제가 답변을 안 하자 영상에 와서 댓글로도 요청을 하고, 그래도 답변을 안 하자 최근 영상의 매대세도 복사해서 붙여놓고 실시간 라이브에 와서도 계속해서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이걸 보고 나는 이런 영상을 만드는 사람이 아닌데 왜 나한테 이런 영상을 만들어달라고 요청을 할까 하면서 계속해서 이러한 요청을 하시는 분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근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내가 누군가의 사생활을 영상으로 만들어줄 법한 사람으로 보였던 거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회가 됐든 개인이 됐든 잘못을 저질렀다면 논의를 통해 이것이 정말 잘못인지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인지 검증하는 것은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면서 반드시 필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최근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비판이 정말 올바르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비판의 수위와 잘못의 수위가 정말로 정비례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수많은 사람을 학살한 집단이나 누군가를 무차별하게 칼로 찔러 살해한 살인마에겐 욕 한마디와 함께 혀를 차고 끝나지만 실언을 한 연예인에겐 엄청난 수위의 인신공격이 들어오고, 국가 예산 단위의 횡령을 한 기업 대표와 경제를 뒤흔들고 조작한 경제사범에겐 손가락질을 하지만 광고 표기를 누락한 인플루언서에겐 가족까지 데려와 상상도 못할 저주와 폭언을 퍼붓는다는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이걸 보면서 우리는 강자가 약자를 짓밟는 것에 분노하고 비난하지만 실은 우리도 누군가를 비난할 때 더 큰 강자보다는 내가 더 비난하기 쉬운, 그리고 내 비난의 영향이 더 크고 그 여파를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비교적 약자에게 분노를 더 쉽게 더 크게 표출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표절은 물론 바로 잡아 마땅한 명백하게 비난받아야 하는 행위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살인을 저지르거나 흉악범들보다도 더 큰 비난을 받아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대답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나 실제로 영상의 댓글에서는 그러한 수위의 댓글들을 보았거든요. 그러면서 잘못의 정도와 비판의 수위가 정비례하지 않는다는 이런 최근 우리 사회 속 비판의 이질적인 풍조에 동의하지 않는 제가 그러한 비난이 이루어지는 장을 제공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이러한 표절 영상에서는 저만이 줄 수 있는 교훈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제가 예전에 제 생각을 많이 담은 영상을 만들었다가 좋지 않은 피드백을 받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본인 생각을 갖고 영상을 만들지 말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었고, 그때 이후로 뭔가 영상 안에다가 제 생각을 담는 걸 굉장히 꺼려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개인적인 의견을 배제하고 단순히 정보만을 전달할 수 있는 표절 의혹 관련 영상을 만드는 게 더 마음이 편하게 느껴졌었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채널을 운영하면서 많은 시청자분들께 저의 이야기가 와닿고 덕분에 정말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다면 고맙다는 댓글들을 보면서 저도 여러분들로 인해 변하더라고요. 언제부턴가 저도 모르게 점점 더 영상에 제 생각을 담아내고 글을 통해 다른 분들의 마음에 닿고 싶다는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처럼 제 생각을 담아내지 않고 정보를 전달할 뿐인 영상들이 오히려 꺼려지게 되더라고요. 표절을 하지 말자라는 메시지는 제가 아니더라도 이미 많은 사람들이 충분히 잘 알고 있는 메시지인데 내가 이 영상을 통해 뭘 더 전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래서 결론을 말하자면 이와 같은 이유들로 저는 표절 관련 영상들을 내리게 되었고, 앞으로도 표절 관련 영상들은 정말 가급적 만들지 않으려고 합니다. 뭐 표절 영상을 만들지 않는다고 해서 아예 표절에 대해서 관심을 끄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저도 콘텐츠 크리에이터인 만큼 앞으로도 표절작에 대한 논의가 벌어진다면 언제든 목소리를 높일 예정입니다. 하지만 유튜버가 아닌 한 명의 소비자로서, 그리고 제 채널을 통해서가 아니라 저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만들어낼 토론의 장에서 목소리를 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만들 수 있는 이슈 영상들은 계속 만들 거예요. 그러나 최종적인 비판의 방향이 사회를 향하고 있는 것인지, 더 큰 무력을 가진 집단을 향해 작은 목소리들을 모아내고 있는 것인지, 사건을 통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점과 교훈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인지를 고민하고 이러한 것들을 목적으로 하는 영상들을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이번 결정을 내리면서 정말 많이 느꼈던 것이 바로 여러분들에 대한 고마움이었어요. 이 표절 관련 영상들의 평균적인 조회수는 50만 정도 되더라고요. 한순간에만 쭉
올라간 게 아니라 영상을 올린 지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꾸준하게 조회수가 올라가는 콘텐츠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 영상들을 올리고만 있어도 저에게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월 수입이 적지 않은 돈이었기에 사실 내리기 전에 금전적인 고민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건 정말 거짓말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고민 앞에서도 제가 이러한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최근 영상들을 통해 꼭 이런 표절의혹 영상이 아니더라도 제 영상을 봐주시는 여러분들이 있다는 걸 제가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뭐 게임이라든지 토크라든지 뭐 제로트라든지 아무튼 제 모든 영상의 조회수가 오직 이슈 영상에만 집중되어 있었다면 저도 이런 결정을 내리기가 분명 힘들었을 거거든요. 자극적인 사건에만 관심 가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저라는 한 사람에게도 관심을 가져주셔서 그리고 저라는 사람에게 믿음과 지지를 전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여기까지 덕질함에 분석하는 덕분이었고 라이브에서 하려니까 되게 어색하네. 그럼 오늘도 여러분 덕분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여러 생각이 드네요. 요새 유튜브 댓글창이든 웹툰 댓글창이든 각종 커뮤니티는 여기저기서 싸워주는 분위기로 달려든 사람들이 많다는 느낌이 들어서 소통하는 것 자체를 꺼리는 편이었는데 어떻게든 토론의 장을 열어주는 덕분인 같은 분들 보면 참 멋지다고 생각해요. 쉬운 일이 아닐 텐데 최근에는 그런 생각을 해요. 판을 깔아주는 사람의 역할이 클 수도 있겠다. 단순히 중립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토론이 이루어지는 장의 온도가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게 적절한 선을 지킬 수 있고 미지근하고 건강한 토론이 될 수 있도록 장의 온도를 맞춰주는 것도 토론한 장을 만들어주는 사람의 역할이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렇게 떠날 것 같은 분위기 내지 마세요. 아니 아니 슬퍼? 지금 슬퍼요? 이거 기쁜 얘기 아니야? 왜 이렇게 울어 사람들 진짜. 덕분에 유튜브 접으신 줄 알았잖아. 유튜브를 제가 왜 접어요? 저 굶어 죽어요. 그러면 저 죽으라는 거예요? 저 절대 이대로 죽을 수 없어요. 누가 뭐시여? 내 결정 혼자만 죽지는 않을 것이여. 근데 쉽게 죽진 않을 거야.